이철우 도지사께서 신병치료로 이남욱 공항투자본부장은 중국 지역 투자 유치 활동으로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서 허락하였습니다. 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용현 의원님, 최병건 의원님, 황두영 의원님 세 분으로 세 분 모두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만약 보충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정 질문에 앞서 산불 피해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로 힘을 보태고 성금과 유문으로 경북의 소중한 이웃이 되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당면한 인구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이민청 설립의 시급성과 경북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이민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국내에는 265만여 명의 대한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5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북에서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은 2023년 기준 11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천여 명 급증했습니다. 이는 2022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외국인 수에 비해 정부의 이민, 외국인 정책은 컨트롤 타워 없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관리만 해도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곳에 이르며 취업비자 유행에 따라 10여 개 부처에서 제각기 다른 절차와 행정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외국인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민청 설립에 뜻만 들이는 것에 비해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 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이민청 설립 및 유치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지방정부 중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전담 조직인 외국인 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사회와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광역 비자 제도를 제안하며 지방정부가 외국인 인력 유입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획기적인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시범사업으로 확정돼 전국 14개 시도에서 5,630명 쿼터를 확보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의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단순히
행정혁신의 차원이 아니라 향후 이민청 설립 시 경상북도가 그 유치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행보도 적극적입니다. 경남도의회는 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고 충청북도는 이민청 지역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발굴해 정치권에 건의했습니다. 부산과 충북에서는 각각 이민청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전북은 법무부와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남은 각종 정책 토론회로 당위성을 주장하고 충남도의회는 법무부에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안산, 김포, 고양 등 기초자치단체도 이민청 유치에 나섰고 특히 안산시는 116개 대상안에 이민청 유치 협력 서한문을 보내는 등 나라 안팎에서 유치전을 펼쳤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민전담부처 신설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4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민정책을 총괄할 독립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에는 각 부처에 분산된 이민정책을 통합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경북의 선제적 대응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이민청의 지방 설립은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며 우리 경북으로 이민청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청 설립 및 유치에 경상북도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경북 혁신도시는 지리적 중심성과 정주 여건, 교통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이민청 최적지라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향후 이민청 유치를 위해 경북도는 어떠한 전략과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특히 부지 확보, 예산 수립, 협력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준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경상북도 포도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에 포도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지 한 작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경북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경북은 전국 포도 생산량의 1위를 차지합니다. 1만 8천여 농가가 8,300여 헥타르에서 연간 약 11만 톤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김천은 경북의 36%,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지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는 수십 년간 농민의 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포도산업은 몇 차례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먼저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 이후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전국 포도 재배 면적이 급감하고 생산량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위기의 포도 농사는 샤인머스켓의 등장으로 회생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포도 재배 면적을 증가시키고 국내외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하고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증가로 농가 소득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산업은 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온, 폭염, 집중호우, 그리고 병충해 발생 증가 등 현장의 피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 품목인 샤인머스켓조차 공급 과잉, 품질 저하, 가격 하락으로 인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도연구소를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경북에서 포도연구는 홀대받고 있습니다. 경북은 복숭아, 참외, 고추, 감, 약용식물, 인삼 등 9개 연구소를 운영 중입니다. 포도는 전담 연구소 없이 디지털 원예 인공과 내에
팀 단위에서 다른 과수 연구와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에 투입된 인력과 연구비를 보면 참외, 감, 인삼, 복숭아, 고추, 약용작물 순위이고 포도는 인력에서도 연구비에서도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포도 연구가 활발하고 정부도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포도 생산량 2위이지만 김천보다 생산량이 적은 충북은 벌써 30년 전인 1993년에 포도연구소를 설립해 우수한 국산 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와인 연구소까지 추가 설립하여 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에 성공했습니다. 언제까지 포도 생산량 1위인 경북은 전담 연구소 하나 없이 충북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경북은 무슨 이유로 포도 농가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그동안 공식회의에서 7차례 이상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지금도 잘하고 있다. 예산 문제로 어렵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경북이 대한민국 과수산업의 중심에 서고자 한다면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포도연구소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즉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 차원에서 경북 포도연구소 설립 추진 의지와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후위기, 품질 하락, 공급 과잉 등 삼중고를 겪는 포도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과 포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밝혀주시고 품종 자급률, 수출 경쟁력 제고, 그리고 6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경북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국가적인 관심을 모았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는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2023년 4월 공공기관 이전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2차 이전 대상 기관이 500개 이상이 될 것 같다고 언급하여 150세대였던 1차 이전 규모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이재명 대통령도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임기 내 조속한 추진을 공약하였으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북도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지난 2022년 8월 제334회 임시회 도정 질문을 통해 경북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계획을 질의한 바도 있으나 앞으로 있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모델이 될 경북 혁신도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2016년 이후 10년째인 지금 전입인구의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도민들의 기대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혁신도시 인구 증가가 김천시 인구 증가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현재 혁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2만 3천여 명으로 당초 목표인 2만 6천 명의 88% 수준이며 혁신도시가 위치한 김천시 인구는 2016년 14만 2천여 명에서 2024년 13만 6천여 명으로 10년 동안 6천여 명이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에는 3,415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도시 1개소당 평균 341개소가 입주해 있으나 경북 혁신도시는 105개에 머물러 전국 입주 기업 수의 3% 수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93%를 차지하여 고용 증대 성과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셋째, 교육시설, 병원과 같은 정주 생활
시설의 부족과 가족 동반 이주율의 부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근무인은 4,729명 중 83%인 4,098명이 김천에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2023년 말 기준 가족 동반 이주율은 53%에 머물러 절반가량의 직원들이 혼자 살거나 주말 부부 생활을 하는 등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 불편이나 자녀 교육을 이유로 다시 혁신도시를 떠나는 여기주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원인들로 2024년 4분기 기준 혁신도시의 집합상가 공실률이 전국 신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42%를 기록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크고 기존 경북 혁신도시가 아직은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상북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경북 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많은 전문가들은 경북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의 개선과 함께 1차 이전한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지역 산업과의 연계 육성, 그리고 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차원의 경북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과 혁신도시법에서 혁신도시 발전의 컨트롤타워로 규정하고 있는 혁신도시 발전 지원센터의 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 혁신도시의 지난 10년의 경험은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많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한 경상북도의 준비 상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도내 중고등학교 학교 폭력과 법적 분쟁의 증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교육부 학교 알림위의 2024년 전국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의하면 2024년 경북 지역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383건으로 지난해보다 38%가 증가하였고, 처분 조치는 47%가 증가하여 증가율에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심의 건수 841건, 처분 조치 1,534건으로 2023년에 비해 34%, 28%가 증가함은 물론 고등학생의 처분 건수 711건에 비해 2.2배나 많습니다. 더욱이 학생들의 사이에 작은 갈등과 행정과 법적 절차로 해결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건수가 2022년 42건에서 2024년 83건으로 1.9배나 증가한 반면 학교 내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2019년에 도입된 학교장 자체 해결제의 해결 비중은 2022년 63%에서 2024년 50%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4월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6 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의 이력이 모든 대학 입시 전역에 반영되어 일부 대학에서는 가장 낮은 처분인 서면 처분만 받아도 지원이 불가하거나 총점을 0점 처리하는 등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법률비를 부담하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경쟁 상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여 억울한 학생이 발생하는 등 학생 간 갈등을 높이고 학교의 기능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처벌 위주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과정으로 변화시키는 도교육청의 지혜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여 년 동안 시행하여 왔고, 최근에는 학교폭력 건절 종합대책에 따라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의 이유를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시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처분 이력이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와 관련한 행정이나 법적 처리 그리고 학생들 간 갈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근 의원님께서 이민청 설립 및 경북 유치를 위한 노력, 또 경상북도 포도연구소 설립의 필요성,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경북 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경북 혁신도시 발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경북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 혁신도시의 당초 계획 인구는 2만 6천여 명이었으나 2024년 12월 기준 2만 3천여 명으로 88%로 다소 미치지 못합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전입 인원도 4,988명 중 가족 동반 전입 인구는 2,874명으로 57.6%로 이주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체계적으로 조성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입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서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취업과 정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목고와 특화 공과대학 유치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여건 개선 방안입니다. 김천 혁신도시의 경우 아동수에 비해서 소아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종합의료기관이 전부에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산모와 유아는 구미나 또 대구로 오히려 원정 진료로 다녀야 하는 현실이 혁신도시를 떠나는 역이주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2025년도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2 추진계획의 핵심 사업이면서 이번 대선 공약에도 건의한 어린이 전문 통합의료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서 의료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서 노인들이 독립적이고 품격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마트 실버타운 조성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여건 개선 방안입니다. 지역 주민의 여가 및 취미활동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관과 다목적 강당, 또 청소년활동실 등의 복합혁신센터 건립, 또 어린이 체험 놀이시설, 가족생활문화센터인 어린이 특화생활 SOC 사업 등을 통해서 평일에 250여 명, 주말에는 1,5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층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려견 인구가 많은 김천 혁신도시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7월 개장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혁신도시 내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 확보를 위해서 횡단보도 50여 곳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토지 분양률과 상가 입점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혁신도시 내 토지의 경우 총 816필지 중 94%가 분양 완료되었으나 클러스터 부지 내 54필지 중 19필지가 아직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이에 2023년 11월부터 미분양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해서 입주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가 공실률도 아까 의원님께서는 42%인데요. 저희들 지난해 9월에 확인해 보니까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때 저희들 혁신도시 상가 공실 실태 조사 및 대책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상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가지고 수입사 확보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속 가능한 재단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재단 설치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센터 설치는 의무화하되 재단법인 규정을 삭제해서 그 제도적인 걸림돌을 해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 역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을 2018년도에 검토는 했으나 재단법인 형태의 또 재원 확보 한계라는 문제점, 또 정부의 출자 출연 감축 기조 등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령 개정에 맞추어 국토부와 지투기 업무를 통해서 다양한 센터 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우리 도의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북은 김천혁신도시 중심으로 12개의 공공기관 5,561명의 이전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방향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올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당 용역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기본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맞춤형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의 집중, 인구 감소 등 2차 공공기관 이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공약에도 국토 균형 발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만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관심과 또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실을 단장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원 TF팀을 지난 2023년에 만들었습니다. 1차 이전 기간과 연계한 통합적인 접근, 또 지역 거점 산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투트랙으로 해서 전략을 짜고 있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지자체, 또 교육청, 지역대학, 기업과 협력해서 전방위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의 거점 산업과 밀접하고 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들 예상되는 기관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이번 대선 공약 과제 건의 시에 2층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도의 중요한 현안으로도 건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정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시군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사안입니다. 1차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분석하고 보완해서 2차 이전은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는 지방 분권도 함께 담아서 지역의 주력 산업과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 공공기관 이전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에 걸맞은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청 설립 및 경북 유치를 위한 노력, 또 포도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시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학홍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건 의원님께서는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증가 이유 및 대응 방안과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대학 입시 반영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및 갈등 해결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농수산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상북도 유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다수의 의안을 대표 발의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교육 발전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질의 또한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지난해는 사실 2023년도에 자살 학생이 워낙 많이 나와서 우리 학생생활과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해서 자살 학생 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표창도 받기도 하고 또 학교폭력 신고 자체는 줄었습니다. 줄였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심의하고 처분하는 것이 많이 늘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과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던 이런 것들 사소한 것도 전부 신고를 하고 또 처분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언어폭력이라든지 옛날처럼 신체폭력보다는 언어폭력 또 온라인 사이버폭력 딥페이크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런 범죄들이 다양화되고 있고 또 경기 침체나 가정환경 변화도 한 요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6차 시의 사회정서 교육과 8종의 명상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 수업 지원단을 운영하고 체험형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감소했으나 우려하신 것처럼 학교장 자체 해결제 건수가 감소하는 것이 이게 처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학교장 자체 해결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2학기부터 임기제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적 분쟁 및 갈등 증폭 우려에 대한 대책입니다. 의원님께 지정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처분 이력 대학 입시에 반영됨에 따라서 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 분쟁 및 갈등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임기제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역별 행동학교 거점 지원센터 변호사를 통해서 신속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생활 지도의 전문성을 가지신 선생님의 실천 사례를 모아서 책자로도 발급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제 감소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들을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학생들 학교생활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성년 지방시대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 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최병근 의원님께서 이민청 설립 및 경북 유치를 위한 노력과 대응 방안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민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기반의 이민 정책을 역동성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북형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이민 정책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외국인 유입부터 정착, 통합까지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K-드림 외국인 책임제를 통해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여 외국인을 유치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경북도가 최초로 주장하여 도입하였고, 또 인구 감소 지역에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외국인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정책 추진과 함께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이민청 유치를 위한 노력도 같이 전개를 해왔습니다. 이민청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연구 영역을 실시하였고, 이민청 유치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이민정책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민청 유치를 경북 공약으로 건의하는 등 이민청 유치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민청 또는 이민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초당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특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이민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공론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행정 기능의 베를린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의 남부 지방 도시인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 이민청을 설립한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북 혁신도시 김천의 경우에는 국토 중심의 지리적 이점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도시로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는 앞으로 국가 공모계획 방향이 가시화되면 김천시를 포함해서 도내 유치 희망시군의 입지 여건과 유치 의지, 그리고 유치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유치 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이민청 유치 범도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유치 제안서 전달, 그리고 경북 유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확대해 나가고 이민정책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민청은 단순히 접근성이나 외국인 수 등 수치적인 기준만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우리 도가 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민청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심각해서 이민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설득과 건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성년 지방시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최병근 의원님께서 경북 포도연구소 설립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 포도농가 지원 방안과 포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포도융복합 산업 발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경북은 전국 포도 재배 면적의 57%, 샤인머스켓은 80%를 차지하고 있는 포도 주산 지역입니다. 특히 김천의 포도 재배 면적은 전국의 17%, 샤인머스켓은 24%를 점유하는 전국 최대 포도 추산지입니다. 하지만 포도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샤인머스켓 단일 품종으로 포도 산업이 급격히 변화되었고, 기후 변화에 따른 병충해 증가와 과다 착과 조기 출하에 따른 품질 하락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북 포도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도 주산지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품종 다양화 및 고급화, 저장 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농가 인식 개선을 위한 경북 포도 명성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샤인머스켓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 8종을 육성 보급해 품종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레드클라렛, 글로리스타 등 4품종을 12개 시군 120헥타 이상 보급하였으며 신품종 포도 재배 매뉴얼 3종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향후 2030년까지 624헥타 확대 보급하여 신품종 점유율을 8%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신품종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해 구미 영천, 상주에 수출 시범단지 9.2헥타 조성하였고 올해도 김천과 영천에 시범단지 6헥타를 조성해 신품종 수출의 기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대두된 저품위 샤인머스켓 출하 방지 등 유통 개선을 위해 4개 주산시군과 협력하여 샤인머스켓 새 출발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질관리 지도를 강화했고 150회에 걸쳐 8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생산 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샤인머스켓의 품질 향상과 저장 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상품성이 25% 향상되는 나노 멤브레인 봉지 개발과 체장 6개월까지 저장할 수 있는 장기 저장 기술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최근 개화기 저온, 우박, 이상고온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온과 저온에 강하고 착색 유지가 가능한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이상기상 대응 자동 관수 시설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북 포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보다 미래지향적인 포도 연구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포도연구소 설립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연구소 설립에는 도별 특화작목 연구 중복성, 예산 및 연구인력 확보 등 어려움이 예상되며 현재 농업기술원은 상주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포도연구소 설립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농업기술원은 스파클링 와인, 음료 등 포도 가공 제품 개발과 청년농 중심 체험, 관광농장 육성 등 차별화되고 확장성 있는 사업 발굴로 지역 포도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북 포도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